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번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에 눈에 띈 점은 바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일원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교도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기념대회장을 누비는 모습 또한 가슴에 남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장인 최규선 교무님을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곳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 또 젊은 세대 교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국장으로서 100주년 기념대회를 살펴보셨던 감회는 어떠실까요? 100년 기념대회의 의미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100년의 역사를, 원불교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어떤 하나의 매듭을 짓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원불교가 지난 100년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가고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 그 내용 또한 이제 선언문에서 저희들이 공표를 하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기념대회를 돌아볼 때 아마도 이 청소년들 가슴 속에는 하나의 내가 원불교 기념대회를 참가를 함으로써 하나의 가슴속의 이야기거리를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 되어서 내가 15살 때 참석을 했었다. 20살 때 참석을 했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가슴속에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여한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 청소년들이 서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랬다라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들이 참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희망 캠프를 조직하고 진행하시려고 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취소되는 순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희망 캠프가 다시 조직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예. 희망 캠프는 사실 3년마다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당에서 1년, 그리고 각 교구에서 또 진행, 그리고 희망 캠프라는 이름으로 전국 단위의 학생 캠프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2년간 못 했어요. 그 2년 전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취소가 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부담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작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상이 희망 캠프는 전국 학생 한 2,000명 대상으로 총부와 원광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조금 중심에 벗어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첫째가 안전이었습니다. 안전. 2,000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에 2,000명을 전국에서 온 학생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2,000명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프로그램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하더라도, 이제 3년 말고 자주 하더라도 조금 숫자를 줄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700명 대상으로 장소를 천안 국립 청소년 수련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0명 대상 천안 국립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2,000명 대상으로 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오니까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당에 한 오래 다닌 청소년, 그리고 한 번 그냥 그렇죠. 친구 따라서 막 온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원불교색을 더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들이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한꺼번에 소화해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700명 단위로 하면서는 그래도 원불교 색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불교 훈련은 이런 분위기고 이런 것을 얻어갈 수 있구나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무님들이 사실 이렇게 가자 하거든요. 너 막 가자. 아쉬운 사람 그 입장에 대해서 교무님이. 근데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갈게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어요. 내가 교무님 왜 안 보내줘요? 나 갈 거예요라고 하는. 그래서 흥미, 재미 그리고 원불교 이 테마를 가지고 좀 재미있게 원불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캠프, 알찬 캠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숫자를 더 줄이면서 맞춤 네. 행사가 될 수 있고 맞춤 교육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5월이 되면 당연히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족 캠프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족 캠프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가족 캠프는요. 좀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국에 오기 전에 교당에서 교화를 할 때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었냐면은 어린이 훈련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린이만 데리고 가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불안해하기도 하고 좀 같이 따라갔으면 하는 그런 그 뉘앙스도 있고 또 부모들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디서 맡기고 가기도 그렇고 부모들 훈련을 어떻게 보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이들은 창의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 장소에서 돌려주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저희들 원학습 코칭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원학습 코칭 그 프로그램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부부들은 가족에 관한 고민 그리고 부부의 갈등 이러한 부분들에서 원불교 프로그램으로 함께 돌려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휘닉스 파크에서 같은 시간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유아가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부부가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저녁에는 같이 이제 스킨십을 나누면서 가족들이 공동체로 함께 어울려지는 공간 시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기를 꼭 내년에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올해 지금 8월 달에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교당의 젊은 부부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린 뭐 몇 가족 이렇게 되니까 서로 유대가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근데 서로 공감대를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은 육아 얘기를 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거든요. 다른 그 대상들보다. 근데 숫자가 적으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가족 캠프 끝나고도 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서로 인사도 하고 가면은 뭐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할 때는 같이 하자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30, 40대가 내교당을 벗어나서 이웃교당 그리고 전국의 각 어딜 가도 원불교 식구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에 가족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 캠프나 어린이 캠프에 부모님들이 보내고 나면 이제 해방이다 하지만 한나절 못 가시잖아요. 바로 생각나고 걱정되고 근데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캠프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들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께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캠프 가운데서는 생사준비 캠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 어떤 건지 좀 소개시켜 주시죠. 생사준비 캠프는 지금 5월 27일, 28일 진행을 하는데요. 14기가 됐습니다. 근데 많은 숫자는 아니고 한 기수에 한 10명 정도, 10명 내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사라고 하면 좀 어렵고 무섭고 좀 멀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에서는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잘 죽는 것이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생사 준비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은 저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행사준비 캠프는 잘 올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하자는 의미예요. 죽었다가 어떻게 잘 올까, 사람만 받아도 잘 올까에 대한 고민.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애착, 탐착, 원착 이 세 가지를 놓고 네. 놓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항상 법문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는 어떤가에 대한 점검 그리고 같이 점검하면서 나는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지금 당장 너무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되는 순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국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계획들을 지금 올해 안에 갖고 계신지. 청소년 교화를 생각할 때는 희망 그리고 미래 이것을 떠올리게 되고 그것을 비전을 삼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국은 큰 의미에 있어서는 앞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지도자 그리고 이런 정신으로 무장한 어떠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큰 힘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넓게 청소년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난 청소년들은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원불교 교법으로 무장한 같이 똘똘 뭉쳐지는 한 지도자가 세계의 한 축을 바꿀 수 있는 희망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그 월드컵 남문 경기장에 입장할 때 네.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쭉 있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서 어르신들께서 손 꼭 잡아주시면서 고맙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는 모습에서 이게 바로 우리 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었던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국의 어떤 계획들이 계속 승승장구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지도자들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